요거는 이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시기. 예, 정수를 쓴 스택이잖아요. 얘를 범용 자료 구조로 한번 바꿔볼게요. 범용 자료 구조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C++에서 다른 것들, 언어들은 조금 다를 텐데, C++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type name T에서 T 타입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택에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라는 걸 써서 어떤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범용 자료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부터 만든다? 정수를 저장한 자료 구조를 만들고 그거를 필요하면 이제 범용 자료 구조 바꾸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이제 인트였던 것들을 t로 바꿔야 되는 곳들이 있겠죠. 요거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들을 저장해서 정수 동적 배열을 썼는데 이제는 뭘 저장할지 모르죠. 인트일 수도 있고 인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바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바꿔야 되죠. 그렇죠? 여기도 바꿔줘야 돼요. 얘 앞에 있는 얘도 바꿔야죠. 그러면 뭐 됐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생성할 때 정수 동적 배열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T 동적 배열을 생성하고 그거를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요게 int가 아니라 t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int가 아니라 t가 돼야 돼요. 초기가 목록을 봤는데 이제 정수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문자열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나열할 수도 있겠죠. 부동소수를 나열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여기도 t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int인 것들 중에 그 필요한 거, 뭐 int를 모두 t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꿔야 될 때는 이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요거 추가하고 여기 t 바꿨죠. 여기 요거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t 요거 t 여기도 t네.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t 이 C++에서는 copy and swap idiom을 쓰면은 요 부분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편해요. 어.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배열에 있는 애를 주는 거잖아요. 배열에 있는 애를 주는데 원시 타입이면은 그냥 t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값으로 복사해서 반환을 해도 비용에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t가 우리가 쓰는 t가 되게 무거운 뭔가 타입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t를 복사해서 반환하는 건 비용이 제법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참조로 얘는 참조로 반환할 수가 있어요. 참조로 반환할 수가 있고
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렇게 참조로 받는 거예요. 참조로 받으면 뭐 원시 타입은 그냥 비용이 똑같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시 타입이 아닌 애들들은 훨씬 저렴해지는 거죠. 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복제가 안 돼도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C++에서 정수로 만들었던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 때에는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원시 타입이 아닌 무거운 것들도 T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정수 관점에서 T를 생각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애가 T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애를 기준으로 만들면 정수는 그냥 저렴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수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 무거운 애를 보낼 때는 되게 비용이 비싸지는 건데 우리는 무거운 애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고려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T. 그 다음에 얘는 근데 팝은 참조로 줄 수가 없어요. 팝은 참조로 주면 안 돼. 왜? 얘는 원래 거기서 없어져야 되는 애거든요. 픽은 있는 애를 주는 거고요. 픽도 참조로 줬을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참조로 받은 애를 오랫동안 참조로 쓰다 보면은 원래 애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팝은 바로 없애내고 누가 그 다음에 푸시되면 그 위를 덮어쓰기 때문에 이제 얘는 T 참조로 줄 수가 없이 T를 줘야 돼요. 무겁다 하더라도 T를 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범용 자료 구조 스택 범용 자료 만든 거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건 너무 꼭 다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이제 핵심만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이 바뀌진 않잖아요. 코드가 바뀌지 않은데 이제 C++에서는 무거운 애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이 C++는 효율성을 무지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버전도 보통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만들었던 애는 컨스트 참조잖아요. 그럼 컨스트 참조면 L 밸류도 받고 R 밸류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저거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보통 C++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쟤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요. R 밸류, 그러니까 임시값들이 왔을 때 요거 쓰는 거. 그리고 이때는 복사 생성자가 아니라 이동 생성자가 부르기 위해서 std move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도 그래도 조금은 머리 아픈데 봐줄만 한데 이제 보통 이게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들죠.
요렇게 요런 거 본 적 있어요? 저한테 C++ 배웠으면 봤을 텐데 인플레이스라고 여러분들 std 벡터를 보면 또 인플레이스라고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거죠. 스튜던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무거운 애라고 치고요. 스튜던트의 스택이 있어요. 스택이 그냥 스택이라고 스택이라고 합시다. 예? 예. 그리고 예, 스튜던트 S 홍길동 뭐 202401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스택 푸시 S 그러면 요거는 요 위 두 개 중에 어느 게 불러지는 거예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불러요? 아래 거 불러요? 이 S는 L 밸류예요? R 밸류예요? 변수잖아. L 밸류예요. 그럼 뭐가 불러요? 위에 거가 불러줘요. 위에 거. 위에 거가 불러지고 여기서 얘를 복제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 S가 수정이 돼도 안에 저장된 거는 그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stack push student 누구라 할까? 제 이름 씁시다. 생각이 안 나서. 202402 이렇게 하면 요거는 여기서 student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그럼 얘는 R, L 밸류가 아니라 R 밸류가 돼요. 임시 객체죠. 그 임시 객체가 되면은 위에 거 푸시가 아니라 아래 거 푸시를 쓰게 되겠죠. 아래 거 푸시를 쓰게 되겠고 안에서 복제가 하는 게 아니라 무브를 시켜요. 그럼 이 문자열들을 복제하지 않고 이동시키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이동을 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스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 stack inplace 김상진 202402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들은 학생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초기 값들이고 그거를 여기서 생성을 하는데 어디다 생성을 해요? 보통 U는 어디다 생성을 해? 힙에다 생성하잖아요. 힙에다 생성하지 않고 특정한 주소에다가 내가 만드는 거를 거기다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더라? 하여튼 용어를 까먹었는데 힙에 동적할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다가 그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다 해요? 요 위치에다가 뉴를 하는데 뭘? 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은 좀 복잡한데 저것도 기계적으로 조금만 알면 만들 수가 있어요. C++는 효율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삽입하는 연산을 하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제공해요. 보통 자료 구조들이. const 한 버전, const t 버전을 제공하고 재정어 재정.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 하나만 제공하고 싶다. 뭐만 제공하면 돼요? 얘만 제공하면 돼요. 얘만 제공하면은 얘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 쓰지만 얘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 하나만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은 얘만 만들지 않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코드를 잠깐 보면은 특별한 게 있나? 별로 아까 거랑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죠. C++나 자바나. 불 대신에 불리언 쓰고 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탑 보고 탑 발현하고 탑은 0으로 하고 이제 is empty면 예외 처리하고 뭐 하는 거고. 뭐 거의 자바로 만드나 그거 만드나 이 연산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범용 자바의 경우에도 보면은 얘도 인트를 t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은 C++와 달리 뭐 복사 생성자도 없고 빅5도 없고 뭐 그 R value, L value, in place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자바의 이점이죠. 그래서 그냥 만드는데 그냥 T 바꾸는 거고 뭐 이것도 T를 뭐 이걸로 참조로 반환할지 값으로 반환할지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자바가 쓰기가 조금 더 편안한 언어예요. 근데 C++는 뭐 아주 잘 쓰려면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죠. 별 차이 없고요. 어, 다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스택 파이썬 이건가? 인트 스택. 파이썬을 보면 오히려 파이썬이 조금 더 복잡하죠. 맨날 셀프 써야 돼서 그거 내 싫어. 뭐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파이썬 좋아하시는 분들 저 셀프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고 또 여기가 약간 복잡해 보이죠? 왜 복잡해요? 플러스가 없잖아. 파이썬엔 플러스가 없어요. 마이너스 이게 없어. 그래서 그거 없으니까 이게 원래 한 줄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얘는 이게 다야. 뭐 제너럴 스택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지 않아요. 왜? 오리 타이핑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수 저장할 수도 있고 뭐 모두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만들면 돼. 근데 문제는 뭘까? 얘는 동질 자료 구조를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정수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을 푸시해도 뭐라 안 하는 거지. 근데 다른 데서는 내가 정수 저장했는데 더블 보내면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타입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더 좋아하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 가지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언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건데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왜 버프라고 썼지? 안 바꿨나 보다 아직. 이제 파이썬 코드들도 들릴 때는 다 이제 이 버프 대신에 아이템스가 돼야 되겠네요. 예. 용어들은 다 일치시켜서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 와서 좀 살펴보면은 별거 없고요. 그래서 푸시 세 가지 언어에서
얘가 뭐가 없다? 이 플러스 연산자가 없어서 조금 더 길어지는 그 차이만 있고요. 팝도 그렇고요. 팝도 그렇습니다. 또 그게 없어요. 피크.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각 언어에서 예외를 발생하는 방법을 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뭘 발생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그 상황에 맞는 거, 그 언어에 뭔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바가 좀 더 풍부하게 있어요. 예외 종류들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팝, 추출. 그리고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이제 팝 만들 때 내가 클리어할 때는 널로 안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팝할 때는 어차피 요소가 하나죠. 내가 지우는 요소가. 걔는 이코르 널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파이썬 이코르 넌 해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한 줄이잖아요. 그 비용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클리어를 하려면 배열이 막 100개면 포르푸트 돌아서 100번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해. 그거는 어차피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팝 같이 한 가지 요소만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는 거면 기분 좋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꼭 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애가 널이 바뀌니까 주소가 끊겨버리겠죠. 그거를 빨리 끊어주는 거고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반복자 얘기는 스킵하고, 우선 스킵하고 뭐가 있는지 봅시다. 반복자 얘기는 건너뛰고요, 우선. 그래서 이제 요게 범용자료 구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는 이런 삽입 연산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뭘 기준으로 한다? T가 무거운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그 무거운 애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자료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그게 인트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이제 아니 C++는 그렇고요. 자바는 이제 그냥 인트를 그냥 T로만 바꾸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바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C++는 이제 이런 게 되죠. 원시 타입을 타입 인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안 돼. 자바는 예를 들면 이런 스택이 있으면 인테저라고 해서 래퍼 타입, 객체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빼고는 이제 뭐 범용자료 구조를 만드는 게 어렵진 않고요. 파이썬은 범용자료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가 아니라 얘는 좀 더 그런 애고 요거로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처음에 만들 때 타입을 받아가지고 매번 집어넣을 때 타입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불필요한. 내가 일일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타입을 검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 파이썬을 이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범용 얘기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바는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고 물론 오토박스 언버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 없어도 불편하지 않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비용들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는 자료 구조를 많이 안 쓰고 오히려 배열을 많이 써요. 배열은 원시 타입 배열이 따로 있으니까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객체로 변환되고 받을 때 다시 객체에서 원시 타입으로 변환되고 이게 없어지니까
속도를 높이려면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그 C++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삽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공한다. L 밸류 넣는 때 R 밸류를 넣을 때 얘 말고 얘로도 쓸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세 가지를 제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만들 수는 없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C++를 내 주 언어로 쓰려면은 내가 자료 구조 쓸 때 이제 내가 얘를 호출하는 거지 아니면 얘를 써야 될 건지는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내부적으로 이걸 못 만들더라도. 혹시 요 std move랑 std forward의 차이점은 뭔지 아는 사람? std move는 뭘 해주는 거예요? L 밸류를 R 밸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임시 변수가 아닌 걸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얘는 임시 변수가 온 건데 이 변수 자체는 다시 또 L 밸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std move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 R 밸류 바꿔줘요. 얘는 무조건 R 밸류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 왔던 애가 R 밸류인 애들만 R 밸류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애들이 그대로 요로.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R 밸류로 전달했으면 이 R 밸류가 그대로 생성자 호출할 때 R 밸류로 전달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완벽 포워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의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다시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 인자 그대로 그 인자들의 특성이 유지된 대로 불러줄 때 이제 쓰는 게 std forward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한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복잡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객체들을 저장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이 차이도 중요한 차이예요. C++는 무거운 것 그 자체를 자료 구조에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에 유지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요거에 학생 객체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열에. 근데 자바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항상 뭐만 저장해요? 객체의 주소만 저장이 돼요. 배열에는 객체의 주소만 저장이 돼요. 배열 자체에 객체가 저장되는 경우는 자바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밖에서 그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밖에서 수정했을 때에는 자료 구조가 유지하는 애도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C++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물론 C++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포인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스튜던트 별표 해가지고 포인터만 저장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C++는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에 데이터 자체를 저장합니다. 근데 자바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뭐냐면 내가 밖에서도 요걸 가리키는 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수정하면은 자료 구조가 자기가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데도 얘가 막 수정이 되는 거죠. 값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저장할 때 원래 애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나 똑같은 애를 만들어서 복제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무거워지는 거야.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료 구조 만들 때, 우리 수업에서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또 모든 애들이 객체라고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바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불변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변객체들은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가 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복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푸시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우리가 자료 구조 만든 사람이 받아가지고 복제해서 저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저장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푸시 해가지고 s.clone 클론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걱정이 될 것 같으면 복제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거를 자료 구조에서 신경을 안 쓴다.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쓰는 사람이 책임질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제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현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구현하고 사용한 측에서 필요하면은 이제 복제해서 저장을 한다. 이 수정되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응용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처럼 데이터의 주소를 유지하거나 C++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주소를 자료 구조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지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매우 효과적으로 저장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할 때 데이터를 통으로 저장해야 되면 저장한 비용이 높겠죠. 근데 주소만 저장하면은 늘 4바이트 요 값만 주소 값만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더군다나 만약에 데이터를 정렬해야 돼.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면 이만큼 큰 데이터를 템프로 옮기고 얘를 일로 옮기고 얘를 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주소 배열이다. 그럼 뭐만 바꿔주면 돼요? 주소값만 수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소들의 위치들을 수업할 수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장과 추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자료구조의 캡슐화가 위배될 수 있고 그 주소를 딴 데서 갖고 있으면 자료구조 통해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고 캐싱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캐싱 효과라는 건 우리가 배열을 확보하면은 배열을 접근하게 되면 얘를 접근하면 얘도 그 옆에 있을 테니까 그 CPU 캐시에 같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접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소만 들어있으면 이 옆에 게 있어봤자 뭐예요? 실제 데이터는 딴 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캐싱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서 나는 이제 주소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메모리 관리 문제로 여러 자료 구조를 결합해서 사용할 때 한 자료 구조엔 실제 데이터를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에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도 나중에 이제 그때 되면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제 좀 더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